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포스코 DX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 주식 농부님들 건강하시고 추수기 가족도 같이 건강을 기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동사 주가 위치 보시라 했습니다. 동사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 계속 조금 많이 좀 상당히 주주분 입장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자, 지지를 받는가 싶더니 이탈했고, 아, 여기가 또 바닥이구나 라고 인식했는데 여기서 또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지하 1층 있네. 아, 지하 1층이 끝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하 2층 있네.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더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리고요. 동사 어떤 이슈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구사명이 포스코 ICT가 되겠죠. 지난 6월 11일 날 나왔던 이슈네요. 화진철강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동사는 화진철강의 중저온 발전과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제조 현장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동사는 화진철강 가열로에서 발생된 폐열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중저온 발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오는 8월까지 발전 시스템이 구축되면 화진철강 소비 전력량의 30%에 해당하는 시간당 750kW의 전력이 생산되고 온실가스 발생도 10%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동사의 김명남 포항자동화 사업실장은 제조산업의 탄소 중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IT와 OT에 합하는 등 융합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중저온 발전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제조 현장에 적합한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반적으로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포스코 ICT입니다. 그래서 이제 ICT 관련된 쪽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포스코 그룹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쪽이 이슈가 되고 있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로 주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직접적으로 2차 전지하고 딱 뭐 이렇게 연결돼 있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의 영향으로 해서 동사의 주가도 같이 떨어졌다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가 직접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직접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룹 전체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인 상황이죠. 약세인 배경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 관련된 모멘텀이 있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전기차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요? 공포 심리? 그런 게 조금씩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화재가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이제 캐즘이라 보통 얘기를 하는데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대중화로 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조금 수요가 조금 약한, 그러니까 향후에는 2차 전지, 향후에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죠.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 그 과도기에 발생되는 일시적인 수요가 약간 위축이 된다. 뭐 그런 상황, 여러 가지 겹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이 동사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동사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2차 전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그런 거 나오고 한다면은 주가는 오히려 강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떨어진 배경이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으로 떨어졌는데 직접적으로 동사가 관련된 내용은 뭐 굳이 따지면 조금씩 있긴 있겠죠.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걸 관련돼 가지고 펀더멘털로 작용하게 되면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은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주가 동시에 보시면 여기서 대략적으로 자, 79,600원이 52주 신고가 구간이고 그 전에 같은 경우는 51,000원대. 자, 보시게 되면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구간. 그래서 51,000원에서 대략적으로 8만원 이 구간에서 현재 박스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51,000원대 지지를 계속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51,000원대 지지를 받았다가 한번 이탈했습니다.
아, 이탈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탈해 가지고 다시 박스권 간다는 거죠. 이 박스권 위에서 박스권 밑에, 그래서 1차 박스권에서 밑으로 2차 박스권 내려왔습니다. 대략적으로 56,000원에서 4만 한 5,000원 구간, 그러니까 5만, 계산이 쉽게 55,000원에서 35,000원에서 45,000원, 35,000원에서 45,000원 이 구간이 어느 정도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박스권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아들일 구간에서 다시 또 이탈했다는 거죠.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박스권이냐면은 대략적으로 25,000원에서 3만원 구간 현재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스권 1차, 박스권 2차, 박스권 3차.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 1층도 있고 지하 2층도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상당히 두터운 저항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주분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주, 이 동사의 주주, 대략적으로 이 종목을 난 7만원에 샀다. 예, 현재 주가 29,050원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종목 한 7만원에 샀다고 생각해보죠. 7만원에 샀으면은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반토막이면 35,000원이거든요. 대략적으로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은 대부분 40에서 50% 이상 손실 구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첫 번째 구간 같은 경우는 그 구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는 소극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극적 대응으로 기다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종목은 6만원대 후반, 7만원대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종목 그때까지 기다리면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 구간이 올지도 확답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재 밑에 박스권하고 위에 박스권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단의 박스권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5,000원에서 3만원, 그리고 그 위에 박스권은 35,000원에서 45,000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트레이딩 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4만원에서 45,000원 부근이 온다. 그러면 일부 좀 정리하세요. 아니, 내가 7만원 샀는데 어떻게 45,000원에 파느냐? 4만원에서 45,000원 구간에 일단 팔고 떠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 구간에서 팔고 거기에서 파는 물량을 다시 잡습니다. 대략적으로 25,000원에서 3만원 사이에 다시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박스권 위에 박스권이 오게 되면 일부 정리, 그 다음에 박스권 하단 온다, 그러면 다시 사는,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이 구간 올라간다. 기술적 반등만 나와가지고 대략적으로 35,000원에서 45,000원, 그러니까 4만원에서 45,000원 사이가 온다. 그럼 팔았다가 다시 25,000원 부근에 온다. 쉽게 설명한다면 그렇게 제가 45,000원과 25,000원이라고 표현할게요. 25,000원에서 3만원, 그리고 35,000원에서 45,0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45,000원 부근에 오면 일단 팔고 25,000원 부근에 오면 다시 삽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서너 번만 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 손실이 많이 될 겁니다. 그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생각보다 빨리 한 6개월 정도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을 예를 들면은 뭐 7만원대까지 그냥 기다린다. 그러면 그게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온다고 해도 시간이 상당 기간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 주식 농부님께서 그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기다리는 거냐,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박스권에 트레이딩 하면서 손실을 만회해서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방법. 굳이 내가 7만원을 샀지만은 7만원의 주가가 안 가더라도 내가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박스권 트레이딩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25만 5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 안 드렸죠? 자, 동사. 자, 오늘 7.79% 상승하면서 29,05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3만원이고요. 1차 저항대 3만원, 2차 저항대 36,000원, 3차 저항대 42,000원, 그 위에 51,000원과 61,000원, 68,0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68,0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오늘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5,000원, 2차 지지대 22,000원, 3차 지지대 2만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25만 5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한 달 동안 14,000주를 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샀다가 계속 팔다가 다시 사면서 현재 트레이딩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자, 보험은 조금씩 팔다가 오늘 입질이 16,000주 들어왔네요. 투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팔다가 오늘 36,000주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상업펀드 오늘 8,000주 팔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수급이 바로 연기금과 금투가 되겠습니다. 연기금과 금투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기 때문에 순 매수로 전환되는지 A 주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과 투신이 오늘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입질 이후로 계속 순 매수를 하는지 A 주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0.62%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시가총액은 4조 4천억 원대입니다. 코스피 100위가 대략적으로 3조 7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동사는 코스피 100 안에 들어가는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최대주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가 66.1%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대형주는 20% 이상 최대주 지분율이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포스코홀딩스가 66%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1조 1천억 원대에서 작년에 1조 4천억 원대까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640억 원대에서 1,100억 원대까지 괜찮았습니다. 당기순이익도 450억 원대에서 920억 원대까지 역시 좋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1분기 영업이익 340억 원대, 2분기 320억 원대, 3분기 때 140억 원대, 죄송합니다. 첫 번째 2분기네요. 2분기 340억 원대, 3분기 320억 원대, 4분기 140억 원대 나와 있고요. 작년 1분기 343억 원 대비 올해 1분기 352억 원, 작년보다 조금 괜찮았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322억 원 대비 올해 243억 원, 약간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실적이 조금 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하지만 올해 하반기 보면 좀 실적은 전반적으로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90%대, 유보율은 5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고요. 영업이익률 7.4%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EPS는 604원, BPS는 3029원이 되겠습니다. 자, 604원, 6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00원이면 6,000원이 얼마? 10배입니다. 64, 24, 65, 30, PR 한 50배가 조금 안 되네요. PR 50배 조금 안 된다. 싼 가격대는 아닙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PR 10배에서 15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스코 ICT가 하는 게 여러 가지 일이 있죠. 물론 이제 IT, 그다음에 IoT, ICT,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다 그런 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력 같은 거, 전력 인프라 관련된 그런 것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지만 현재 주가는 밸류에이션 싼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매출액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 자, 엔지니어링 쪽에서 63%, 그리고 기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쪽에서 24%, 나머지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이전 상장했죠? 이전 상장한 이후로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입니다. 부채비율 90%대, 유보율은 500%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마지막 주주배 유상증자했던 게 2014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있긴 하지만은 그 높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 제어기 설치 공사 관련된 자회사가 있고, 시스템 운영과 개발 하드웨어 구축과 IT 서비스 관련된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 오늘 종가 29,05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는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 28,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28,000원대이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27,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28,000원대입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28,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28,000원대입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링하는데 기관이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11.4% 증가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화진 철강의 탄소 중립 실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열 발생된 걸로 발전하는 중저온 발전과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48.8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68.2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36,000원, 2차는 42,0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25,000원, 2차는 22,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포스코 DX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고 우리 주식 농부님들 건강하시고요. 추수기 가족의 건강도 한 번씩 기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